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아는 회계사가 함께하는 나도 아는 증여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증여세의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증세법상의 시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라는 말을 썼는데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상증세법상 시가를 궁금해한 적이 없는데 혹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증여가 아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할 때 부동산 가액을 내가 얼마로 신고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바로 이 부동산 가액이 부동산의 시가이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이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액의 산정은 일정한 평가 기간이 있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이 시기에도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도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상속세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시가로 돌아와서 상증세법에 관련 내용을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그 상속 개시일 그리고 증여일 그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찾아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어떤 특별하게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이제 차례차례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 그리고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말은 좋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모든 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아파트 시가 산정 사례를 보면서 상증세법상 시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파트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준시가라는 말도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시세의 대략적으로는 한 80%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시가도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아파트의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앞에서 법을 잠시 언급드렸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특성상 단지 내에 평수나 구조 등이 유사한 아파트가 진짜 많고 아파트 거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매매 사례가액은 어떤 걸까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매매 사례가가 시가로 많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비슷한 주변의 모든 아파트가 어떻게 팔렸는지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증세법상 보면 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건 유사한 거래 물건에 대한 시가고 이 유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일한 단지 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위아래로 5% 이내인 것들을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사례가액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실 텐데 홈택스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가기간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에 동일 단지 내에서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거래가액에 대해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아파트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아빠로부터 증여받았는데 평가기간 내에 윗집이 팔렸어요. 그럼 그게 매매 사례가입니다.
그럼 기준 시가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많이 이용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가격은 아파트의 시가로 이용될 수가 없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으로도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은 매매 사례 가격, 또 감정평가액, 수용, 공매, 경매 가격을 포함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아파트의 시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파트 기준 시가가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간에 감정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매매 사례가액보다 감정가가 조금이라도 낮다고 생각해서 절세 입장에서 감평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 자체의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했던 평가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평가 이야기를 드릴 때 조심스러운 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시가를 낮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를 무조건 낮게 평가받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게 이후에 이 증여받은 자산을 언젠가는 양도를 하실 텐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그 증여 당시에 시가가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조사한 모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관심사 아파트 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여 세율도 문제지만 결국 증여하는 아파트가 세법 입장에서 얼마의 재산을 증여하는 걸로 보는 건지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다른 빌라, 상가, 토지, 다른 무형자산 이런 경우보다 시가 산정이 훨씬 간편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이 시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다른 자산들보다도 자식에게 아파트를 많이 증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되는 증여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애기사였습니다.